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헐값에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제값에 그 땅을 팔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초시에 있는 옛 동우대학 부지 이야기입니다. 학교법인이 헐값에 사들인 시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고 합니다. 존치와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되풀이하다 폐교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된 동우대학 부지 매각 문제. 오늘 시사반장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자고 붙이고 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이런 걸 왜 붙였냐고 하면서 속초 강릉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강목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구타하고 때리고 엄청 많이 맞았죠. 속초에 있는 하여튼 건달들은 다 동우제 그 당시에 입학을 하죠. 도심 주변 대학의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행도 일어난 적 있고 밤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요. 혼자 안 다니고 친구들이랑 셋이 같이 항상 다녀요. 경동대학교가 대학 설립을 이유로 44년 전 헐값에 사들인 속초시 땅의 매각을 놓고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조성 당시 속초시가 1억 3천만 원 헐값에 제공한 시유지가 절반이 넘게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협의회 등 정치권과 속초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부지 환원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오로지 시민들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추진한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덕영 속초시 번영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옛 동우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속초시 번영회장 김덕영입니다. 네, 속초시 도시개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국장 이성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네, 덧붙여 경동대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만 거절했다는 점도 안내해드립니다. 네, 경동대 측이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어느덧 2달 정도 됐는데요. 당시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속초시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속초 시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동우대가 지금은 폐교되어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을 보며 속초 시민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 8일 경동대 측에 매각 공고를 냈고 속초 시민들은 5월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매각 공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동우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다는 사실에 다들 깜짝 놀랐고 시민들 모두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초 시민들은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철도, 개통 등으로 속초시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동대도 다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바람과 무관하게 경동대학교에서는 그 동우대 부지 매각을 추진하였고 만약 학교 부지가 매각되어
오직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만을 창출 목적으로 동호대 부지가 사용된다면 속초 시민은 더욱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예, 뭐 폐교되긴 했지만 다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시민들의 기대도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매각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폐교는 했습니다만 속초 최초의 대학이자 또 유일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속초시와 시민들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속초시 차원에서도 전혀 사전에 몰랐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 측 매각 공고가 나가고 좀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대학 측의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재산 처분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용 자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해주는 인허가 속에서 교육부와 저희 속초시에 한 번도 뭐 사전 통지나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학교 측에서 매각과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면은 아마 지역사와의 논의하면서 살생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고 있게 뻔한데 이게 교육부와 속초시 사이에 또 소통이 잘 안 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동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매각 규모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학교 측의 그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의 그 매각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매각 규모는 속초시 노학동 일원, 토지는 65필지에 약 30만 제곱미터고 건물은 14동에 건물 연면적은 약 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매각 예정가는 토지가 782억 원, 건물가액은 73억 원, 합하여 약 855억 원으로 학교 측의 매각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 14동에 뭐 73억 정도라는데 사실 중요한 건 토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82억 상당으로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문제는 이 매각을 하겠다는 동호대학 부지 안에 원래 속초 시유지였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동호대학이 설립 당시에 이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 또는 과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우리 속초시는 대학 유치라는 명분이 있었고 또 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대학 설립을 유치를 요구했고요. 당시 경동대 측도 이런 조건들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일인데 우선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헐값에 매입했다라는 게 대화가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얼마나 헐값에 매입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총 면적 30만 제곱미터에 18만 제곱미터가 시유지였습니다. 60%가 넘는 규모이고요. 그 당시 시유지 대금이 1억 4백이었단 말이에요. 이자를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는데 그거를 평방미터로 따지면 577원입니다. 지금 1,900원,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억 가까이 이거를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 다시 말해서 속초시와 우리 시민들께서 시유지 매각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은 당시 동호대학은 설립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역 소도시에서 은한대학은 거의 중견기업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유치를 위해서 그 당시에 시유지를 헐값에 제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그 시세를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40여 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입 당시와 현재 시세 차이가 정말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80년도에 학교 측에 매각한 토지는 총 18만 제곱미터입니다. 매각 금액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억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각 이후 지금 4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확한 시세 차익은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렵지만은 80년대 당시 1제곱미터당 속초시가 매각한 평균 단가와 올해 학교 측에서 매각 공고한 1제곱미터당 평균 단가를 단순 비교해 보면은 약 449배 정도의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물가 상승률이나 그걸 좀 고려하면은 449배가 조금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500배 그리고 또 총 금액으로 하면 뭐 700배, 800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다는 지금의 가격으로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은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한 500배 정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시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고가의 매각 금액을 지금 설정한 데에 들리는 바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속초시의 개발 계획과 또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위원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번영 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과 속초시 모두의 노력으로 동서고속철도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 일인데요. 그러고 나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이 이제 27년도 이제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선도 지구 등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동우대 측에서 매각 공고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찰 공고의 내용을 보면요. 2027년도 KTX 2개 노선 속초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의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된 속초 역세권에는 2030년까지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공고문에 올라 있어요. 경동대, 동우대는 우리 동서고속철과 이런 지역의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을 이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우리 속초 시민과 지역의 모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우리 시민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나름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공고문에 교통과 이런 인프라에 대한 뭐 호재 이런 걸 광고했다라는 게 참 시민들의 분노를 좀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한 속초시 지역사회에서 뜻을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옛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현재 속초시 30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속초 경동대 정문 앞에서 시민 200여 명과 함께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우대학 부지 매각 입찰 등록일인 7월 2일에는 경동대 양주 캠퍼스에 약 350여 명의 시민들이 원정 집회를 참여하여 옛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동우대학 부지 매각 반대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명의 시민들끼리서 서명하여 주셨고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매각 추진을 철회할 때까지 전 시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정말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규탄대회, 서명운동 등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2013년도에 이미 동호대학이 폐교했었을 때도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던 놀이마을이나 도리원 마을은 폐교로 인해서 학교 주변 상권이 죽는다는 것을 불보듯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폐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속초 시민 어떤 누가 폐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거센 항의도 하였지만 시민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경도대 측은 아랑곳 않고 2013년 경동대학교 설악 캠퍼스를 폐교하였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밉니다. 경제적인 이득만 노리고 속초 시민을 우롱한 학교법인 경동대는 지금이라도 이 매각 공고를 즉시 철회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한때 5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 이 동우대학, 매년 정원이 줄면서 결국에는 폐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의원님이 동우대학이 원주 문막 캠퍼스로 학과를 이전을 하고 또 경동대학교와 통합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학생 수 감소와 이제 학교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동우대 측이 그러면 학교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가? 근데 어딜 봐도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예로 그 비슷한 시점에 원주의 문막 캠퍼스를 또 설립을 하고 2017년도에 또 고성의 고성 캠퍼스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동우대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 물론 학교 측은 원주라는 곳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에 그랬다 한다 하더라도 당시 우리 속초시는 서울 수도권과의 가장 가까운 동해 바다를 가진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들의 공약 사업인 철도라든지 동서고속도로 등의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동우대를 더 활성화시켜도 됐었는데 이런 캠퍼스를 자꾸 늘리면서 동우대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예. 뭐 겉으로는 학생 수 감소, 재정 악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캠퍼스를 투자한 걸 보면은 설악 캠퍼스 자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노력은 전무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우대 폐교 시에 인근 주민들하고 상인들에게 정말 타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아까 번영 회장님께서는 또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폐교로 인한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은 600개 원룸, 식당, 판매시설 등 상가 한 20여 곳 등이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폐교로 인해서 주변 상권은 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사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 결국 도심은 유령도시가 되듯이 딱 여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우대학이 폐교함에 따라 주변 상권이 무너져 결국 대학교 주변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건물은 내부가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법인 경동대는 일방적인 그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처리하고 지금이라도 속초시와 시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학교 주변의 원룸, 뭐 식당, 뭐 상가들까지 합쳐서 모조리 좀 유령 도시가 된 것 같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개교부터 학과 이전 그리고 폐교까지 동우대학과 지역사회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경동대 측과 속초시의 관계는 어땠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호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학교를 운영할 때는 학교의 운영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하고 상호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대표적으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자 학교 측에서는 학교시설 일부, 부지 일부를 재척을 요청하였고 그 당시 지역사회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은 속초시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치를 위하여 2005년 8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학교 측의 요청사항을 수용한 바도 있습니다. 속초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서 속초시와도 한 번도 이렇다 할 협의나 사전 통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그런 학교 측 요청 사항에도 행정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관계가 좀 파행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폐교 이후에 학교 부지와 시설 등에 대해서 이 경동대 측이 별다른 운영 계획이나 활성화 노력이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학교 부지 일부를 재척해 가면서 재척된 부지 약 9만 3천 제곱미터의 온천 시설을 이용한 사회복지 시설을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발생된 수익금의 80%를 학교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학교 시설 부지 일부를 재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재척 이후 속초시와 시민들의 약속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도 안 했고 현재는 학교만 폐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2000년 당시 학교 시설에서 재척된 그 토지도 이번 매각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관계의 신뢰를 좀 구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동대학교 측이 보여준 의지 또 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앞서 이성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경동대 측에선 2005년도 학교 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수익용 온천개발 사업 부지로 전환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 80%를 학교에 대출자하겠다고 약속하고 2009년엔 일부 학교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초 캠퍼스는 별도의 특성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한로를 몰색할 것이라며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목되고 그 경영부실대학 지목된 그 구실로 2012년 경동대랑 흡수 통합시키고 그리고 나서 2013년 폐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는 그동안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나 노력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학교를 설립하라고 내어준 속초 시민의 귀중한 토지를 학교의 이윤 창출을 위하여 한 번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는 학교 측의 행태를 속초 시민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학령 인구 감소 또 재정 악화 등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 대학들이 존폐 기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뭐 항변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지역 대학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교육부에서 글로컬 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 대학 통폐합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학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위대한 속초 시민들은 그렇게 그분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2005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 재척해주고 이런 부분. 근데 2005년도면 언제였냐면 동우대가 원주 문막 캠퍼스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일단 교육부의 허가를 먼저 받았고 2010년도에 2차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뭐 어려워가지고 시에다 어떤 요구를 하고 시는 또 그걸 들어주고 하는 게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뒤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 어렵게 헐값에 산 시유지를 이제 고가로 팔겠다. 이런 입장이 학교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설립 당시 상황과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야 하고요. 보다 좋은 방안을 도출을 위해서 이제라도 속초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처받은 우리 속초 시민들의 이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즉시 매각 결정을 철회하고 성실한 자세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사정이 어려워서 뭐 재정이나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원주 문막 캠퍼스하고 고성 캠퍼스를 활성화했단 말이죠. 네네. 속초 시민들께서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09년도에도 이렇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그때 많은 분들이 투쟁도 하고 또 삭발까지 하시고 하면서 그 원주 캠퍼스의 이전을 최소화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우리 시민들은 계속해서 동우대 쪽으로 반복적인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보면은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다, 학교의 재정이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간에 행해진 동우대 재단 측의 행보를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특혜를 줬던 시유지에 대해서 속초시 환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론이야 형성될 수 있지만 실제 이게 행정 절차상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일 텐데요. 의원님, 이거 실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은 국장님 답변과 제 답변은 좀 틀릴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이제 현행 법률 그리고 이제 당시 계약서 이런 부분들 검토하시고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가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판례들도 보면은 환매권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보상을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제 환매권인데 그런 것들을 대법원에서는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거나 또 반대일 경우도 그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이런 판례들이 자꾸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당시 18만 평방미터의 시유지는 지금 우리 속초시가 봤을 때 가장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 땅을 교육용 목적으로 사가지고 이제 지침이 바뀌었다고 다른 데다가 판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참 뭐 정치를 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어찌 보면은 좀 대책 없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부분만큼은 최대한 막고 우리가 속초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고요.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으니 예, 환원 가능성이 뭐 0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시청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또 행정법을 집행하셔야 되는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속초시민이 공감할 겁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로 왔을 때는 아마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육용 재산을 매각할 때는 뭐 당연히 정당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활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있다는데 이 지침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지침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라서 사립대학이 보유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이 2022년 6월 15일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허가 기준을 완화했고요. 처분금의 용도도 확대를 했고 교지 위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등 사립대학의 재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부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교육용으로 쓰란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우대 사태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매각에 활용하고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지역대학이 위기다 보니까 이런 기준 완화가 등장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까지 뭐 그냥 냅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속초시도 이 매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학교 측 그 매각 공고 이후 속초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그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도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검토되었고요. 다만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거든요.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할 것이냐, 그 후에 새로운 카드로 이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이 카드를 쓸 것이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역 여론 그리고 속초시의 실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6월 5일 15일간의 주민 공람공을 거쳐서 6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요. 전격적으로 6월 24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예. 아까 환원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여러 고민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또 여론의 좀 힘을 얻으셔서 6월 24일에 했는데 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정 효력은 우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허가가 전면 제한이 됩니다. 개발 행위라면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법에서 정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개발 계획을 전면 제한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약 3년간 제한이 되고요. 1회 한해서 2년까지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까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즉시 해제도 가능합니다. 예.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이 당연한 거겠지만 속초시의 어떤 전체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잠깐 좀 현황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동대학교 부지가 약 3만 제곱미터입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속초시 전체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현황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경동대학교 위치가 우리시 양대 철도가 들어오는 역세권 부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결국 이 부지는 속초시 미래 도시 발전의 한 축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기에 속초시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속초시는 과거에도 일부 구역에 대해서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 경동대 매각 계획대로라면 지난 4일 낙찰자가 결정됐어야 하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압박이 됐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장님? 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으로 공공개발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속초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응찰자가 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 측 입장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지만 매입 희망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통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85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 매입 금액이 소요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최소 3년, 길게는 5년까지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속초시가 공공용 토지로 개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제가 사업자라도 쉽게 매입 생각을 갖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투자비 확보, 현재 시민들의 여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의 사업 리스크를 안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의원님,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있다 할지라도 매각대금을 좀 낮춰서 다시 공고를 내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속초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3년간 제한을 해놨고 그다음에 추가로 2년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정 권한은 강원지사가 갖고 있죠. 특별도지사가. 그러면 우리 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동우대의 파렴치한 행위를 막고 그리고 매각 자체가 불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은 지정했다가도 다시 변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원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벌써 우리가 이제 5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 기업은
또 이익을 내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3+2, 5년의 어떤 보면 임시적 조치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속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대학 설립 당시에 시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경우가 전국의 동호대학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사립대학이라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내에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속초시의 지금 동호대 사태가.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현행 법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법은 상식이라 생각하고 학교를 설립한다고 시유지를 사갔는데 학교가 우리가 폐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폐교가 된 학교를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현행 감정평가대로 판다. 그리고 그 막대한 수익을 다시 재단이 교육용 재산으로 쓴다. 그럼 분명히 어디는 손해보고 어디는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해보는 쪽은 너무나도 큰 곳이란 거죠. 우리 속초시, 속초 시민들의 재산을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서도 안 될 뿐더러 우리 속초시 이런 사태를 교육부가 분명히 봐야 되고 관련 규정도 또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총동원된다 하더라도 동호대의 이러한 그 매각 움직임은 반드시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18만 제곱미터에 대한 시유지를 반드시 시에 환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부 지침이 변경됐다고 해서 교육기관이 마치 영리기업처럼 좀 사고하는 거 이거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지역대학이 지역과 소통을 안 한다는 거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대위는 동호대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동호대학 부지 매각 반대에 대한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약 2만 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 3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 동호대학 부지 매각을 결사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서명부를 대통령실, 국회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구 동호대 부지 매각 의사를 처리할 때까지 전 시민과 함께 강경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예, 매각 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강경 대응하겠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셨고요. 경동대 측이 별다른 입장 발표나 속초시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속초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동대학교 부지는 단순히 속초시에 있는 도시계획설인 학교용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장차 우리 시 미래 발전의 중요한 위치에 해당되는 곳이기에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 측의 부지 매각을 속초시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3자가 학교 부지를 매입할 경우 그 토지 매입자는 속초 시민의 뜻과 속초시의 장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속초시와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었고요. 현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 2030 도시관리 계획에 속초 시민의 뜻을 담은 공공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속초시는 속초시민, 속초시 의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속초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초석이 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언제나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께서 보내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초 시민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셨고요. 의원님, 이 강경 대응하는 것보다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섭을 협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차피 목표하는 바가 매각 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한번 발전해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신뢰를 깬 곳은 동무대죠. 우리 시민들이 깬 건 아니거든요. 속초시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었을 때 동무대가 찾아와서 아니면 우리가 속초시가 찾아가든 상생 방안을 찾았다면은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기댈 곳은 물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계시고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상경투쟁하시고 했지만 속초 시민들이 기댈 곳은 속초시 행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막으려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속초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속초시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저도 좀 부탁드리고 저 또한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 우리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우대 이러한 행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때 속초시와 동우대는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속초시는 대학 설립을 위해 선뜻 자기 땅을 헐값에 내주었고 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함께했던 이 파트너십을 이제는 버리고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속초시와 대학법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